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택배를 시켰는데 이 물건을 찾을 때 차를 타고 5km를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외진 곳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에 사는 박미연 씨는 택배를 찾으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게 많죠. 엄청 많아요. 생물 같은 거는 일하다가도 가야 되고요. 저는 또 운전을 못하니까 또 우리 아저씨하고 항상 같이 가서 와야 되고. 택배기사들은 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가게 창고에 물건을 두고 갑니다. 가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수시로 물건을 갖다 놓다 보니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갖고 가지.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막 꾸닥꾸닥 놨더만 또 다시 또 좀 이어놨고 이래 하더라고.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의 4-5곳 산골마을 주민들도 택배를 찾기 위해 이곳 가게까지 차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기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배달 수익성. 물건 하나를 배달할 때 1,000원 안팎의 수익이 생기는데 배송 물량이 적은 산자락 마을까지 일일이 배달하면 남는 돈이 적다는 겁니다. 한 개 수익이나 1,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막 한 개 들고 왔다 갔다 막 30분씩이나 막 걸리잖아요. 안 가려고 알죠, 솔직히. 그리 멀지, 돈은 안 되지. 그러니까 빼고 나면 뭐. 지난달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는 택배 차량 진입 문제로 갈등을 빚다 택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배달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서도 수익성 저하라는 이유로 또 다른 택배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잠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석중 놀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처의 깨달음을 표현한 전통 그림자 인형극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다 명맥이 끊겼는데 이를 보존해 공연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승묵 기자입니다. 해와 달, 거북과 사슴, 장생불사의 존재들도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천년 묵은 용은 잉어와 권력 싸움에 이긴 뒤 여의줄 거머쥐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재행무상,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단 부처의 깨달음을 표현한 전통 인형극 만석중 놀이입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건 오로지 그림자뿐. 대사 한 줄 없이 이어지는 1시간 동안 무대 뒤에선 5명이 호흡을 맞추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걸음을 한꺼번에 걷는 게 아니라 앞꿈치부터 뒤꿈치로 이제 점점 이동하면서 고르게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한질 부처 만든 소품과 만석중 목각 인형은 글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던 도구였습니다. 가슴과 머리를 탕탕 치면서 자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면. 고려시대부터 전해졌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됐다가 끈질긴 노력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연도 하지만 관련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을 찾아서 다시 이것을 재조명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그림자 인형극 만석중 놀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솥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솥값 폭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14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성초 씨는 최근 솥값이 900만 원을 넘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마리당 사육 비용도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올라 팔아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솥값이 올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근초, 그다음에 전기세, 농산품 가격 오르듯이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우 가격이 오른 것은 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 지난 2015년 시행됐던 암소 도태 사업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축량도 1년 전에 비해 15% 이상 줄었습니다. 또 송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새우도 출하 원량을 더 늦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산 농가마다 사육 두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지난 2011년 가격 폭락 사태 당시와 비슷한 277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사육 두수를 줄이고 몇 년 뒤
다시 가격이 오르면 사육 두수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유통을 단순화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이 가격의 등락폭이 조금은 줄여들 수 있고. 전문가들은 축산농가는 사육 방식 합리화를 통해 가격 변동에 대비하고 농협도 이익률 조정 등을 통해 한우 가격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현재 동해상으로 거의 빠져나갔지만 일부가 남아 경남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비구름도 모두 빠져나가고 아침 중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오후부터는 곧바로 해가 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황사가 밀려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다시 황사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15도, 밀양과 김해, 거제가 1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은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 27도, 사천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지만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좀 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말해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무속인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42살 여성 B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2016년까지 수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가덕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6.13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부산 글로벌 포럼은 내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 신공항 재추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